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며칠 전에는 3월인데도 눈이 하루 종일 내렸죠. 날씨도 추웠고요. 날씨만 추웠습니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정말 춥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 싶게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볕이 다르고 빛이 달라졌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신문 칼럼이 생각났어요. 봄이 온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오세영 시인이 쓴 칼럼일 거예요. 봄이 온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다. 이름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름이 없으므로 있는 것이 아닌 것에 이름을 주어서 이제 그 아무 것이 그 무엇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처녀라 불러주어 처녀가 되는 처녀, 사내라 불러주어 사내가 되는 사내. 봄이 온다는 것은 그 무엇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세영 시인은 또 이렇게 썼어요. 봄이 온다는 것은 누군가를 흔들어 깨워준다는 것이다. 아침에 늦잠 든 아이를 어머니가 흔들어 깨우듯 잠든 돌멩이는 흐르는 물이 깨우고 잠든 나무는 따뜻한 봄볕이 흔들어 깨운다. 잠든 마음은 의식이 깨운다. 흔들어 깨워서 마음이 되는 나의 마음. 봄이 온다는 것은 누군가 흔들어 깨워 의미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바람에 하나씩 눈뜨는 나무의 잎새들. 봄이 온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요. 그리움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내가 곧 당신이 된다는 것이다.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되는 나. 봄이 온다는 것은 아득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칼럼요. 그러게 말입니다. 봄이 온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죠. 회색의 자연이 그냥 나무인 줄 알았는데 개나리가 개나리가 되고 진달래가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달래로 불릴 수 있는 이름 찾는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황량한 동토에 생명들이 살아있음에 꿈틀거리고 메마른 가지에 싹이 올라오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요즘. 생각해보면요. 봄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코로나로 지친 세상에 꽃소식으로 가슴이 뻥 뚫리기를 바라봅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로 삶을 엿보는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문학 프로 시쿵 시즌 4는 테마, 시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밥이라는 주제의 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밥이 그냥 밥이 아닙니다. 결국 한평생 산다는 것은 밥을 먹는 일이잖아요. 사는 것이 목적인 삶에 한 그릇의 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그릇의 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이분의 삶이 성공된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으로 밥을 구하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 밥에 대한 두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는요, 정일근 시인의 아름다운 식사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식사. 정일근. 밥집에 가면 국과 밥 따로 먹는 시인을 알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그릇에 국 다 비운 뒤 비로소 밥 먹는 시인의 식사법에서 아름답습니다. 국은 국으로, 밥은 밥으로 대접받습니다. 세상의 식사법은 국에 밥 말거나 급하게 밥만 먹는 요란스러운 숟가락질 뿐입니다. 국은 국으로, 밥은 밥으로 인정하지 않고 쉽게 국밥을 만들어버리는 혼돈의 식탁은 섞어 하나로 만드는 폭력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고 쉽게 익명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의 밥상에서 나도 국밥이 아닌 국과 밥 먹고 싶습니다. 경건히 국 다 먹은 뒤 더욱 경건히 밥 먹고 싶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국 다 먹을 때까지 밥 한 그릇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일이. 이 시는 정일근 시인의 시집 오른손잡이의 슬픔에 실린 작품입니다. 밥과 국을 따로 먹는 사람이 있다. 보통 밥에 국을 말아서 말아먹거나 국밥이라고 일컫습니다만,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먹다가 나중에는 말아먹던가 하는데요. 국은 국대로, 밥은 밥대로 한 그릇 다 비운 뒤 먹는 또 그런 식사법이 있네요. 국은 국대로 한 그릇 다 비운 뒤에 밥을 먹는 식사법이 시인은 국은 국대로, 밥은 밥대로 대접을 받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예절을 통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돈의 세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중요성을 노래한 시 같기도 합니다. 시인은 국은 국으로, 밥은 밥으로 인정하지 않고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폭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네요. 이 시는 밥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본질을 흐리면서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오면서 퓨전, 정체성의 혼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3세계에 대한 의구심과 그 열망이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고와 감정이 섞이면서 왜곡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인은 그 지점에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를 오롯이 그 하나로 바라봐주고 거기에 편견, 색깔 이런 것들을 더하지 않고 그 하나를 진심으로 이해한 후에 더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국과 밥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인은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봅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국 다 먹을 때까지
밥 한 그릇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일이 라는 식기로 시를 맺고 있는데요. 시인의 맑은 눈과 따뜻한 마음이 엿보이는 시입니다. 정성스럽게 국 한 그릇 다 비우고 밥을 먹는 식사법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은 국대로, 밥은 밥대로 대접해주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음미해주고 기다려주는 식사법.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정일근 시인은 쉬운 언어를 통해서 독자들이 생각할 여백을 많이 주는 시인이에요. 풍경을 제시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결국 독자로 하여금 시를 완성하게 만드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정일근 시인은요, 1958년 경남 양산에서 출생했습니다.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월간문학 시인상 시조 당선 실천문학을 통해서 등단했습니다.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기도 했네요. 시집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교실, 착하게 낡은 것의 영혼,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등 여러 편이 있고요. 서울시 문학상, 영랑시 문학상, 지훈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렇듯 밥의 식사법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노래해 준 시가 있는가 하면요. 밥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 또 밥에 귀속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런 것들이 더없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생각하게 해주는 시가 있습니다. 문성의 시인의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 때라는 시인데요. 낭송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문성의 시인의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 때라는 시집에 실린 대표시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소개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살면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라는 말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여러 번 공수표 날렸습니다. 밥은 한국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첫인사가 밥은 먹었니? 잖아요. 밥 한 번 먹자, 밥은 먹어야지, 다 밥 먹자고 하는 일인데 등 밥에 얽힌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밥 한 번 먹자 하면요. 많은 부분 문화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미국인들은 그 말을 빈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약속인 줄 알고 기다린다고 해요. 우리말에서는 그 맥락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모른 척하기는 좀 어려운 사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코워커를 오랜만에 만났든지 또 이웃인데 한동안 만나지 않아서 서먹한 사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언제 한번 밥이나 먹읍시다 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를 보면요. 서너 달이나 지나서 전화 온 친구가 또 전화로도요.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라고 또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시인은 그럴 때 자신이 밥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참 공감 가는 말이에요. 밥에게 밀린 인간.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정말이 돼서 호련히 단둘이 또 앉게 되면 이상하게도 살짝 서먹하고 왠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인은 밥 한번 먹자라는 말대로 정말 밥 먹으러 나온 사람들처럼 주문을 하고
밥을 먹고 날씨 얘기나 하고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적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서운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만큼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겠죠. 밥 한번 먹자 해서 만나면 식당에서 메뉴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또 숭고하게 주문을 하고 또 주문을 하고 나면 식탁이 휴전선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지난 서너 달 동안 너 전화 기다렸어. 나 참 쓸쓸했다. 너도 그랬니? 뭐 그럴 수도 없고요. 애꿎은 밥이나 팍팍 긁으면서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눈치나 보고 뭐 그랬겠죠. 그 사이를 더운 밥 공기가 후끈 채워지면 시인은 그때서야 입술이 열리고 으깨지고 파수어진 음식 냄새가 공중에서 섞여야 그제서야 달아오른다고 합니다. 참, 이 밥이라는 것, 그런 것 보면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워밍업 같은 거예요. 밥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관계의 촉매제입니다. 밥이나 한번 먹자라는 말은요. 그 속뜻을 살펴보면요. 나 외로워, 쓸쓸함을 지나쳐서 나 간절하게 사람들이 그리워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밥 한 끼 나눠 먹는 일이 뭐 큰 대수이겠습니까마는 우리 일하다 보면요. 함께 일하다가 다 밥 먹고 합시다 라는 말 있죠. 그 말 들으면요. 사람들은요. 식욕이라는 본능 앞에서 이 사안의 중대함, 무거움 그런 것들이 모두 잠식되어 버립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밥으로 통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도 있잖아요. 식욕이라는 것 참 유치하기도 하지만요. 원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밥 앞에서 평등해진다는 겁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 친해지고 정들고 그래서 화해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밥을 같이 먹다가 정들어서 결혼한 사람들도 봤어요. 밥이나 한번 먹자라는 말, 그냥 한 말 같지만요. 언어의 맥락, 문화의 맥락, 삶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요. 결국은 다 외로운 우리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는 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키를 갖고 있는 시입니다. 누군가 나와 마주 앉아서 밥 먹는 느낌이 들게 하는 먹방 같은 시예요. 밥으로 인해서 관계를 핑계대고 밥으로 인해 관계가 이어지고 또 밥이 들어가면 그제서야 그동안의 기간이 다 워밍업이 돼서 만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한 그 시간이 워밍업이 되어서 입술이 열리는 밥한테 한 수 밀리는 인간을 보는 것 같은 시입니다. 참 시의 힘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대로 풍경과 우리 모습을 그려줌으로써 옳다 그르다 말 안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키워주고 한 번쯤 되짚어보게 하는 그럼으로써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그 슬픔조차 발판이 돼서 따스한 세상을 만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 시를 쓴 문성혜 시인은요. 1963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영남대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199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와 2003년에 또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2번 당선이 됐네요. 한국의 신춘문예 한 번 당선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시집으로는 자라, 아주 친근한 소용돌이, 입술을 건너간 이름 등이 있습니다. 대구 시업상, 김달진 문학상, 젊은 시인상, 시산맥 작품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밥에 대한 시 2편을 나눠봤습니다. 시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비춰줘서 잠시나마 함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악동 뮤지션과
양희은이 함께 부르는 나무라는 제목의 노래를 띄우면서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로 하루를 울렁이게 만들어주는 문학 프로 시쿵 여기서 잡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